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몸속 세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현상, 장상피 화생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은 2016년에 있었던 미국 소화기학회 컨퍼런스의 핵심 요약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정보는요. 식도와 위의 화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신 지식을 공유한 아주 중요한 학회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장을 지키던 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장세포로 일할래 하고 직업을 바꿔버린다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 용어로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사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작전 같은 거예요.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리던 조직이 도저히 원래 세포로는 못 버티겠다. 이 환경에 더 잘 맞는, 더 튼튼한 녀석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마치 오래된 집 벽지가 자꾸 눅눅해지니까 아예 뜯어내고 습기에 강한 타일을 붙이는 그런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세포의 직업 변경, 즉 화생이 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 현장 두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도와 위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작은 전혀 다르지만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식도에서는 끊임없는 위산 역류가, 위에서는 그 유명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주된 원인이거든요. 원래는 생긴 것도 하는 일도 전혀 다른 세포들이었는데 결국 둘 다 장 형태의 세포로 바뀌어버립니다.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수렴 진화라고나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세포가 바뀌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원래 거기 없던 이 새로운 장세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땅에서 솟아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사 온 걸까요? 이 질문이 무려 100년 넘게 과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무려 1900년에 나왔습니다. 조지 아담이라는 병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미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성숙한 세포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배아 상태로 되돌아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거의 무시당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소름 돋는 통찰력이었죠. 그리고 현대 과학이 마침내 아담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 과정을 역분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비유하자면 잘 나가던 전문직 직장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는 큰 위기를 맞아서 하던 일을 전부 멈추고 다시 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존 전략 아닌가요? 좋습니다. 세포의 변신 능력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똑똑한 리모델링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암의 전 단계 병변, 즉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해 봤더니 위암 발생률이 1000환자년당 4명에 달했습니다. 이 환자년이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환자 1000명을 1년 동안 쭉 지켜봤더니 그중에 4명에게서 암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죠.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흔히들 발해식도가 위 장상피화생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위 장상피화생의 암 발생 위험이 발해식도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게 드러났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특히나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발해식도를 진단하고 암 위험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술잔세포라는 것의 발견 여부였습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세포가 보이면 장상피화생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렸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과학계에서는 지금 이걸 두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재 박사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술잔세포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할 때 운 나쁘게 술잔세포가 없는 부위를 뗄 수도 있고요. 또 술잔세포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다른 세포들도 이미 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장세포의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술잔세포가 많을수록 오히려 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술잔세포 하나만 보고 안심하거나 너무 걱정하는 건 좀 섣부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까다로운 화생 현상에 맞서서 의학계는 과연 어떤 미래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변해버린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연구예요. MEK 억제제라는 약물이 쥐 실험에서 화생의 진행을 딱 멈추고 정상세포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확인됐습니다. 둘째, 아예 문제의 뿌리인 발의 줄기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정밀 타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균 말고 우리 윗속에 같이 사는 다른 미생물들이 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쳐서 새로운 치료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포가 주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이 놀라운 생명의 드라마를 엿봤습니다. 이 능력은 때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절할 수만 있다면 질병 치료에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써내려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쩌면 의학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